정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의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보적 가치는 단단하게 하되 정치적 실천은 유연하고 국민과 호흡하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자. 이게 초심이었고 그 안에서 실천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아무도 모르는 그 시절부터 점점점 국민들한테 신뢰와 지지와 응원을 얻어가면서 쌓아왔는데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그 정점을 찍고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축에서 저희와 함께했던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고는 오히려 내부의 어떤 기존에 조금 좋지 않은 운동권 문화나 어떤 폐쇄성 이런 것도 조금씩 생겨났는데 그 안에서의 갈등과 국민적인 시각에서의 합리적인 정치 좀 괴리감이 많이 생겼어요. 하지 못하는 이런 괴리감 때문에 좀 실망과 지지를 못 얻는 상황이 됐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과의 정치적인 관계에서 사실은 2020년에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의 좀 갈등 그리고 그 이후에는 민주당 왼편에서 진보적 가치를 단단하게 견인하면서 경쟁과 협력을 하고 신뢰를 구축하자 이랬던 초심이 좀 사라지면서 오히려 정체성을 민주당과의 차별화 안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의당이 변했다고 하는 그런 현실까지 생겨나기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공고화되고 오히려 과도한 비판으로 정의당을 비판하게 되니까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더 폐쇄적으로 다른 길을 가게 되고 2024년에는 원외 정당으로까지 밀려나는 이런 좀 답답함과 아픔과 상처가 계속 교차한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에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대선 때 6.1%의 득표율이었는데 이게 지금 2022년 오면서 3분의 1 톰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지선 때 2018년도에 37석을 차지했었는데 네네. 이게 9석으로. 네. 와, 그만큼 이제 이런 지표들이 국민과 멀어졌다라는 그런 걸 반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현실 정치 안에서의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선거와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과도한 비판에 대한 방어적인 논리가 시작되면은 우리는 옳은데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아. 이런 좀 폐쇄성이 생기고요. 네. 그걸 고집하다 보면은 결국은 국민들한테서 멀어지는 결과가 생겨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마지막에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시고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쳐오면서 좀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한 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크게 문제 차이점을 보인 게 이제 당을 누가 이끄느냐에 따라서 당의 이제 정책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 바뀌는데 노회찬 의원에서 심상정 의원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거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패착이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그 체포동의안 그거에서 이제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한 이게 신뢰와 응원이 저는 사라졌다고 보거든요. 네네. 예. 사실은 이런 정치적 쟁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과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데 더 큰 틀에서 국민들이 왜 그 당시에 뭐 보수 언론이나 보수 세력들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당시에 검찰총장과의 그러한 갈등 구조를 왜 보수적인 시각에서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강하게 몰고 갔는데 왜 국민들은 그 부분이 검찰 독재의 시발점처럼 생각하고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그런 행보로 봤는가? 여기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한데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양비론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가는 길에 대한 어떤 차별성으로 인식을 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은 지금 봐도 저도 동의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가 암울한 윤석열 정부 5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당시의 선택이 결국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멀어지게 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의원님은 혹시 최장급한 저희가 만든 네네. 검사의 나라 예. 심상정편 보셨나요? 다 보지는 못했고요. 예.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내가 짧게 그 올라온 글들과 이런 걸 함께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정치인과 정치인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리더십을 발휘한다 해도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이전에 좀 듣고 그게 좀 정리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 이상의 것들이 좀 이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놀라운 부분도 있었고 다만 여기 그 사안에 대해서 뭐 심 대표가 다 알았을 거다, 책임이 있다 없다 이걸 제가 예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보좌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행위들은 분명히 비판받아서 마땅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최장급판에서 이제 저도 직접 취재를 하면서 느꼈지만 심상정 의원이 이제 지역구에 대학이 생긴다고 하니까 도와주는 건 당연히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네네. 할 일이긴 한데 그 이상의 이제 뭐 후원금을 받을 때 이게 이제 합법적이지 않은 네네. 루트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청탁과 함께 이어진다면 안 받으면서 예,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게 문제가 검찰하고 연결되면서 네네. 정치권하고 저는 취재하면서 설마 했는데 계속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네네. 심상정 의원이 그리고 정의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하는 태도와 거의 궤를 일치하면서 국민의힘 이중대라는 그런 얘기가 왜 어디에서부터 원인이 출발했는지 많은 분들이 최장급판을 보면서 이해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마 진실의 일단을 보면 그렇게 판단하는 게 당연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다른 국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어떤 차별성 이야기는 뭐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니야 하는 검찰 캐비넷의 어떤 작용으로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민주당과의 이제 관계에서 누적된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옳음을 강조하면서 현실 정치를 외면한다거나 그 다음에 실제로 양비론적인 사고에서 우리만 옳다는 시각을 있다 보면은 민주당의 좀 부족한 점이나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국면들이 진보 정치가 계속 있어왔던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당내가 그런 강경한 기조의 흐름이 있어서 단순하게 심상정 당시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기류가 전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시각으로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합리주의적으로 가자. 이야기했던 저희들이 고립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뭐 저도 이 진실의 일단을 예단하지 못한다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게 어떻게 연결됐는지는 뭐 연결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하나의 이유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번에 취재 결과에서 나왔던 것들이 영향을 줬다 하면은 지금의 비판보다도 더 큰 비판을 받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장급판에서 얘기했듯이 심상정 의원의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검찰의 커넥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최장급판을 보고 한겨레 온에 하성환 편집위원이 글을 썼더라고요. 네네. 정의당 몰락엔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성찰 없는 진보 정치 하지 않으면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네. 성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저는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도 정의당을 나온 데에는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뭐 정의당에 뛰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의당의 당적을 정리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민주당을 창당할 때도 그렇고 제가 계속 쭉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대표님을 하는데 두 분의 또 똑같은 공통점이 네. 혁신과 성찰이었습니다. 두 분이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웠다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생각만으로 걸어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네. 그 당시 그 현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스스로 함께 변하려는 노력들이 뛰어났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반성과 성찰은 진보 정치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독선과 오만으로 흐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두 분은 가장 성찰적인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보가 진보다 성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보수화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아갈 때 멈추는 순간 후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보가 계속 진보하는 힘을 기르는 게 바로 우리를 객관화하고 성찰하는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한겨레 원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그런 강조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